한 나라의 대통령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섬을 통째로 사겠다고 나선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2019년 여름, 전 세계는 전례 없는 소식에 술렁였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매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던 일이죠. 이 소식은 마치 한편의 우스꽝스러운 농담처럼 들렸을 겁니다. 많은 이들은 그저 황당한 해프닝으로 치부하며 대통령의 엉뚱한 발언 정도로 여기기 일쑤였죠. 덴마크의 총리는 즉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고 국제사회 역시 대체로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는 의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저 웃어넘길 만한 일이었을까요? 드넓은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인구도 적은 이 거대한 땅을 왜 미국 대통령이 그토록 탐냈을까요? 겉보기에는 단순한 돌발 행동 같지만 사실 이 제안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깊고 복잡한 역사적 맥락과 미래의 패권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은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처럼 수면 아래 감춰진 진정한 가치가 따로 있었던 셈이죠. 오늘 우리는 이 황당해 보이는 제안 뒤에 감춰진 그린란드의 진정한 가치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그림자 속에서 그리고 냉전의 살얼음판 위에서 그린란드가 어떻게 강대국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전략적 심장이 되었는지 말이죠. 기후변화가 몰고 온 새로운 북극 시대의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 이 얼음의 땅이 어떤 미래를 품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과거의 그림자가 어떻게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는지 보여주는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단순한 망언이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 속에 던져진 하나의 돌멩이였을까요? 그린란드는 북극해와 대서양 사이에 자리한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섬입니다. 대부분이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어 마치 다른 행성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 차갑고 광활한 땅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강대국들의 시선을 잡아끄는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매력은 바로 지정학적 가치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2019년의 그 매입 제안은 사실 미국의 그린란드에 대한 오랜 관심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미국은 이미 여러 차례 그린란드 매입을 시도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1867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한 직후였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에도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1억 달러의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덴마크에 제안했지만 그때도 단호하게 거절당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 때 갑자기 나타난 돌발 행동이 아니라 1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어져온 일관된 전략적 시선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이 얼음의 땅에 그토록 집착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전쟁이라는 키워드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냉전이라는 인류의 가장 격렬했던 갈등 속에서 그야말로 전쟁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냈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린란드는 대서양의 전세를 뒤바꿀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독일군은 대서양을 오가는 연합군의 선박을 감시하고 전투에 필수적인 날씨 정보를 얻기 위해 그린란드의 비밀 기상 관측소를 세우려고 끊임없이 시도했습니다. 만약 독일이 그린란드를 전략적으로 손에 넣었다면 연합군의 해상 보급로는 큰 위협에 직면했을 것이고 전쟁의 양상 또한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를 간파한 미국은 덴마크와 협정을 맺고 그린란드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며 독일의 접근을 철저히 막아냈죠. 얼어붙은 땅 위에서 펼쳐진 보이지 않는 첩보전과 치밀한 전략적 움직임은 당시 그린란드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그린란드는 과거 전쟁의 역사 속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습니다. 이처럼 그린란드는 과거 전쟁의 역사 속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기상 관측소 설치 시도와 미국의 선제적인 군사기지 건설은 이 얼음 땅이 단순한 지리적 요충지를 넘어 국제정세의 핵심 변수였음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는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이념 대결, 바로 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린란드는 또 다른 차원의 전쟁의 심장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 진영으로 나뉘어 숨막히는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핵무기의 등장과 함께 전 세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위에 앉아있는 듯한 극심한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소련의 핵공격 위협에 대비하고 북극 항로를 통한 잠재적인 침공을 감시할 최전방 기지가 절실했죠. 지도를 펼쳐보면 그 답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북극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면서도 대서양과 북극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야말로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최적의 장소, 바로 그린란드였으니까요. 그 거대한 얼음 대륙이 강대국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죠. 1950년대 초, 미국은 그린란드 북서쪽 끝자락, 인류가 거주하는 가장 북쪽 지역 중 한 곳에 전례 없는 규모의 거대한 공군기지 건설을 추진합니다. 바로 툴레, 술리, 공군기지였죠. 이 기지는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소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이나 장거리 폭격기가 북극 상공을 넘어 미국 본토로 향할 경우 가장 먼저 이를 탐지하고 경고를 보낼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의 핵심 거점이었으니까요. 상상해보세요. 영하 수십 도를 오가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거대한 레이더 안테나가 밤낮 없이 하늘을 스캔하며 잠재적인 위협을 감시하는 모습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미국은 덴마크와 협정을 맺어 이 기지를 건설했지만 사실상 그린란드 전체에 대한 군사적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덴마크로서는 자국의 영토이지만 거대한 강대국의 전략적 필요 앞에서 완벽하게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툴레 기지는 냉전 시기 내내 미국의 핵억지 전략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곳에 배치된 전략 폭격기들은 유사시 소련 본토로 핵무기를 투하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고 강력한 레이더 시스템은 단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툴레 공군기지는 그린란드를 단순한 얼음의 땅이 아니라 핵전쟁의 위협 속에서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전략적 심장부로 만들었습니다. 혹독한 자연환경 속에서도 최첨단 기술과 인간의 의지가 결합되어 보이지 않는 적과의 치열한 정보전과 신경전이 끊임없이 펼쳐졌던 곳이죠. 덴마크와 그린란드 주민들에게는 복잡한 감정이었을 겁니다. 자국의 영토가 강대국의 싸움터가 되는 현실은 결코 달갑지 않았겠지만 동시에 세계 평화 유지에 기여한다는 명분과 함께 거대한 군사시설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린란드가 품고 있던 이 엄청난 전략적 가치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이라는 인류의 가장 격렬했던 시기를 거치며 그린란드는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욕망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얼어붙은 땅 아래 혹은 얼어붙은 하늘 위에 펼쳐진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은 오늘날까지도 그 흔적을 남기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린란드는 과거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늘 세계사의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었던 셈이죠. 미래의 지정학적 지형을 바꿀 잠재력을 품고서 말입니다. 이전 회차에서 우리는 그린란드가 2차 세계대전과 냉전 시대를 거치며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는지 살펴보셨죠. 하지만 과거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그 땅이 오늘날에는 전혀 다른, 어쩌면 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그린란드와 북극 지역 전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수십만 년간 꽁꽁 얼어붙었던 거대한 얼음 대륙이 마치 숨을 쉬듯 녹아내리면서 인류는 이제껏 상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또 다른 욕망의 격전지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린란드의 얼음이 녹는다는 것은 단순히 환경 문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사라지면서 수많은 선박이 다니는 새로운 바닷길, 즉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는 것이죠. 이 새로운 항로는 기존의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를 거치는 길보다 훨씬 짧아 물류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품고 있는 셈이죠. 마치 지름길을 발견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선박들은
이제 더 이상 멀리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항로가 완전히 개방되면 전 세계 무역의 판도가 뒤바뀔 수도 있는 실로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녹아내리는 얼음 아래에는 인류가 아직 손대지 못한 막대한 양의 자원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물론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희토류를 비롯한 각종 광물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이 자원들은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는 귀중한 보물과도 같습니다. 과거 금을 찾아 떠났던 탐험가들처럼 이제는 강대국들이 이 얼음 밑에 잠든 자원들을 차지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린란드는 이 모든 자원의 보고이자 북극 항로의 핵심 거점으로서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셈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린란드에 대한 강대국들의 관심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북극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린란드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이어왔습니다. 러시아는 북극해 연안의 군사기지를 재건하고 쇄빙선 함대를 확충하며 북극 항로의 통제권을 강화하려 하고 있죠. 한편 중국은 스스로를 준 북극 국가라고 칭하며 그린란드에 과학 연구 기지를 건설하거나 광물 개발에 투자하는 등 경제적, 과학적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체스판 위의 말들이 각자의 위치를 선점하려는 듯한 모습이죠. 이처럼 그린란드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물밑 경쟁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점차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제안은 과연 단순한 돌발 행동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황당해 보이는 제안은 사실 기후변화가 촉발한 새로운 북극 경쟁의 한 단면이자 미국이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수면 아래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던 강대국들의 숨막히는 신북극 경쟁이 세상 밖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말입니다. 그린란드가 품고 있는 잠재력은 더 이상 과거 전쟁의 유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녹아내리는 얼음이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위협을 가져다주면서 이 얼음의 땅은 다시 한번 세계사의 중요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군사 전략의 지형까지 뒤흔드는 거대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린란드를 향한 강대국들의 뜨거운 욕망은 과연 이 얼음의 땅을 어떤 미래로 이끌게 될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함께 떠나볼까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제안은 비록 성사되지 못하고 일종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된 듯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린란드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뜨거운 경쟁이 완전히 식어버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제안은 수면 아래에서 더욱 은밀하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래, 게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 얼음의 땅은 여전히, 아니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지정학적 자석처럼 전 세계의 이목을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거대한 지정학적 변수 속에서 그린란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주체는 다름 아닌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린란드 주민들입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덴마크 왕국의 일부로 존재해왔지만 점차 자신들의 자결권을 주장하며 더 많은 자치권을 획득해왔죠.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지켜온 이누이트족의 후예들이 그린란드의 광활한 빙하와 푸른 피오르드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꾸려가는 모습은 때로는 전통적인 사냥과 어업으로, 때로는 현대적인 교육과 기술을 통해 미래를 그려나가는 다채로운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그린란드의 내일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물론 덴마크 역시 복잡한 외교적 고뇌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그린란드와 깊은 관계를 맺어온 덴마크는 한편으로는 그린란드의 자치권을 존중하고 지원해야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강대국들의 거센 압력과 북극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죠. 마치 거대한 빙산 사이를 조심스럽게 항해하는 쇄빙선처럼
덴마크는 자국민의 이익과 국제적 책임감 사이에서 신중한 외교적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녹아내리는 얼음은 비단 그린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의 미래와 직결되는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사라지면서 열리는 새로운 항로와 드러나는 미지의 자원들은 일견 기회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환경 파괴와 자원 분쟁의 위험을 고스란히 품고 있죠. 그린란드는 이제 단순한 북극의 섬이 아니라 기후변화가 초래할 미래의 지형도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프리즘이자 국제 정치와 경제, 그리고 환경 문제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시험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시험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지구본 위에서 북극 지역이 점차 선명하게 강조되며 미래의 중요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를 단순히 웃어넘길 수 없는 이유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과거의 전쟁과 냉전의 그림자, 그리고 현재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도전이 어떻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미래의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은밀하고 때로는 노골적인 움직임은 과연 이 얼음의 땅과 우리 인류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까요? 차분한 오로라가 밤하늘을 수놓는 듯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거대한 빙산이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위태로운 이 얼음의 땅이 품고 있는 진정한 가치와 위험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들을 기억하며 그 답을 계속해서 찾아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